오케이. 자, 이제 본격적으로 해밀턴 프린시플 7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7장에서 결국 우리가 하고 싶은 건 뭐냐면 6장 때 배웠던 변분법 Calculus of Variation을 메카닉스 문제를 푸는데, 클래시컬 메카닉스를 푸는데 사용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6장에서 이렇게 많은 시간을 들이면서 변분법에 대해서 배운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뉴턴이안 메카닉스는 뭐예요? F는 ma, 그죠? F는 모멘텀의 변화량이고 이렇게 쓸 수가 있고, 1차원에서 먼저 얘기해 봅시다.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이때 x가 이제 시간의 디펜던스를 가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거 다 더블 닷은 이제 2차 미분을 한 거고, 닷은 1차 미분을 하는 거죠. 그죠? 자, 여기서의 이 다이나믹스의 패스가 바로 시간에 따른 x의 변화, 이겁니다. 그죠? 우리가 앞에서 변분법 했을 때 이런 문제로 상정하고 시작을 했죠. y 프라임 x dx. 그죠? 자, 이때 이때 우리가 찾고 싶은 거는 x에 대해서 y가 어떻게 변하는지, 이걸 이제 패스라고 했죠. 그러니까 x가 다시 말해서 independent variable, 우리가 바꿔주는 베리어블이고요. 그에 따라서 의존적으로 바뀌는 변수가 y. 그래서 이름이 dependent variable이죠. 자, 좋습니다. 그러면은 조금 이 두 언어 사이에 조금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른쪽에서는 independent variable이 x고 dependent variable이 y고, 왼쪽에서는 independent variable이 시간 t고 dependent variable이 x예요. 그러니까 요거를 조금 바꿀게요. 그러니까 x를 t로 바꿀 거고요. y를 x로 바꾸면 되겠죠? 예, 이름만 바꾸는 거예요. 뭐 별다른 뜻은 없습니다. 이름만 한번 바꿔봅시다. t1에서 t2까지 이제 함수 펑셔널을 이제 스몰 f라고 썼는데, 이제부터는 라지 l로 쓸게요. 예, 제 마음입니다. 별 뜻은 없어요. x 그다음에 x 프라임을 뭐 다시라고 쓸게요. 이제부터 이렇게 쓰고 싶어지네요. 그리고 인디펜던트 배력은 t고, 그래서 t, 그죠? 똑같은 문제예요. 그렇게 해서 여기서 이제 패스에 해당하는 거는 시간에 따른 x의 변화, 그죠? x 오브 t예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계속 배웠던 게 결국에는 오일러 이퀘이션과 똑같다. 이 j를 미니마이즈한 익스트리멈 값을 갖는, 우리 델타 노테이션 배웠었죠? 그러니까 j가 뭐예요? 그러니까 j가 어떤 변수에 대해 변하는 양인데, 그 변수를 조금 바꿨을 때 변하는 정도가 델타 j라고 했죠. 근데 익스트리멈 밸류에서는 그 델타 j가 0이겠죠. 그죠? 자, 이게 결국에는 오일러 이퀘이션 이제 이렇게 써야겠죠. t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의 오일러 이퀘이션이 이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뭘 하고 싶은 거냐면 뉴턴 메카닉스를 변분법으로 풀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이 오일러 이퀘이션의 이 디퍼런셜 이퀘이션이 결론적으로 이 꼴이 나오도록 만들고 싶은 겁니다. 그렇죠? 이 꼴을 다시 한번 써볼게요. F는 우리 앞에서 이렇게 배웠었죠? 힘은 그 포텐셜 에너지를 거리에 따라 미분한 양이었어요.
그죠? 계속 키라고 쓰네. 포텐셜 에너지를 거리에 따라 미분한 식이었고, 요게 mx 더블 닷. 자, 문제는 이겁니다. 그죠? 이 식과 이 식이 같아지도록 하는 L을 찾는 거예요. L이 뭘까? 자, 다시 한번 써볼게요. 비슷하죠? 자, 이 위에 거를 오른쪽으로 옮겨가지고 어떻게 쓸까? 그냥 쓸까? 그냥 쓰는 게 이걸 왼쪽으로 옮겨야겠다. 마이너스 u 마이너스 m x 더블 닷은 dt분의 d x 닷이겠죠? 그죠? 자, 요게 뉴턴의 메케닉스예요. 그리고 앞에서 우리가 계속 얘기했었던 오일러 이퀘이션을 써보면 이거에 d 자, 뭔가 비슷하죠? 요거 좀 더 비슷하게 만들 m을 안으로 집어넣을게요. 점점 비슷해지고 있어. 점점 비슷해지고 있어요. 자, 그러면 다 됐네요. 그러니까 L은 마이너스 U. 자, U가 X에 디펜던스가 있죠? 네. 자, 이렇게 넣으면 앞에는 해결이 돼요. 그죠? X에 대해 L을 미분한 거나 이거나 똑같죠. 근데 뒤에 있는 걸 보면 뭔가 더 있어야 돼. 여기에서 입장에서 보면 L은 2분의 1 m 이렇게 돼야 되죠? 이렇게 돼야 m x 닷 제곱이어야 x 닷 제곱으로 다시 x 닷으로 미분했을 때 2가 앞으로 나오고, 그죠? 요거를 이렇게 했을 때 요게 mx 닷이 나오겠죠. 그죠? 오케이. 그러면 뭐예요? L은 2분의 1 m x 닷 제곱 마이너스 u. 자, 이렇게 정의를 해버리면 됐네요. u는 x에만 디펜던스가 있고. 자, L을 이렇게 정의를 하면 이 오일러 이퀘이션과 뉴턴이안 이퀘이션 오브 모션이 똑같아져요. 그죠? 그죠? 이거예요. 2분의 1 m x 닷 제곱이 뭐예요? 운동 에너지죠? 키네틱 에너지. T라고 쓸게요. 자, 운동 에너지는 속도에 비례하니까 x 닷의 디펜던스를 가지고요. 위치 에너지는 포지션에만 디펜던스가 있죠. 그죠? mgh 뭐 할 때 그런 것처럼. 속도에는 의존성이 없는 함수죠. 오케이? 됐습니다. 자, 이게 우리 7장에서 배울 거예요. 다 배웠어요. 끝. 이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핵심이고,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를 하자면, 펑셔널 L을 키네틱 에너지 마이너스 포텐셜 에너지로 정의를 하면 이 오일러 이퀘이션이 뉴턴이안 미케닉스에서 말하는 뉴턴스 이퀘이션과 똑같아진다. 오케이? 근데 우리는 뉴턴 이퀘이션 F는 ma라는 표현이 우리 클래시컬 미케닉스의 파리클의 움직임을 아주 잘 설명한다고 알고 있죠. 그죠? 네. 자, 그렇다면 이거는 참이에요. 이 뉴턴이안 미케닉스는 항상 옳아요. 어떻게 아냐고요? 경험으로 아는 겁니다.
experience가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뉴턴이 이 F는 m을 어떻게 알았냐 하면 뭐 구체적인 방법은 뭐 잘은 모르겠으나 그냥 자연 현상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관찰을 하고 그 움직임 안에서의 규칙을 수식화해 놓은 거예요. 그게 뉴토니안 미케닉스, 뉴토니안 이퀘이션 오브 모션입니다. 자, 그럼 이 L은 뭐냐? L은 지금 뭔가 토탈 에너지랑 비슷한데 토탈 에너지는 아니에요. 토탈 에너지는 키네틱 에너지 플러스 포텐셜 에너지여야죠. 예, 우리가 이 L을 T-U라고 정의하는 이 L을 라그랑지안이라는 함수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L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앞에서 애초의 문제가 이거였죠. 그죠? 자, J 대신에 S라는 함수를 쓸게요. 내 마음이니까 J를 S로 바꾼 거예요. 자, S는 뭐냐 하면 라그랑지안을 시간에 대해 시간 t1에서 시간 t2까지 사이에 라그랑지안을 적분을 한 겁니다. 그 값이 S예요. 그럴 때 이 자연은 어떤 패스 x 오버 t 어떤 패스를 따라 움직일 거냐 하면 이 인테그레이션 한 이 s 값이 익스트리먼 밸류일 때 뒤에서 얘기하겠지만 항상 미니멈 밸류 다시 죄송합니다. s가 익스트리먼 밸류 익스트리먼 값을 가지도록 이 패스가 결정이 됩니다. 좀 혼란스러운 학생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얘기를 할게요. 식이 너무 복잡해가지고 좀 더 간단하게 하면 자, 라그랑지안이라는 함수를 t-u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이 라그랑지안을 시간에 대해 적분한 게 s예요. 오케이? s는 어떤 이름이 있냐면 액션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오케이? 여러분들 액션 뭔지 알죠? 움직이는 정도라고 해야 되나? 예, 이걸 뭐라고 해야 될지 액션, 움직이는 정도라고 해야 되나? 어쨌든 이 액션이라는 이 s는 라그랑지안의 시간에 따른 적분값이에요. 오케이? 그런데 이 자연은 이 액션이라는 값이 익스트리멈 값을 갖도록 패스가 정해진다 라는 겁니다. 알겠죠? 예. 신기하죠? 여기 해밀턴 프린시플을 이걸 해밀턴 프린시플이라고 해요. 해밀턴 프린시플. 굉장히 중요한 프린시플이기 때문에 제대로 한번 써볼게요. 다이나미컬 시스템은 어떤 패스를 따른다. between kinetic and potential energy. 자, 이게 해밀턴 프린시플입니다. 자, 우리 자연은 다이내미컬 시스템, 동력학적 시스템은 어떤 패스를 따르냐 하면 키네틱 에너지와 포텐셜 에너지의 차이의 시간에 따른 적분값이 최소가 되도록 움직인다. 이게 해밀턴 프린시플입니다.
시간에 따른 difference 이게 뭐예요? time integration of the difference between kinetic and potential energy. 자, difference between kinetic and potential energy가 L이고 라그랑지안이고 time average of the 라그랑지안이 액션이죠. 그래서 이 액션이 미니멈이 되도록 패스를 택한다. 그래서 minimum action, least action principle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least action principle. 자, 여기 미니멈이라고 했는데 엄밀하게는 extreme이죠. 예. 자, 왜냐하면 라그랑지안을 여기 difference라고 했잖아요. 라그랑지안을 u-t로 정의할 수도 있어요. 오케이? 라그랑지안을 u-t로 정의를 하면 액션이 extreme value인데 이때 extreme value가 maximum value라면 이 L을 t-u로 정의했었을 때 extreme 액션은 minimum 액션이겠죠. 그래서 액션이 minimum이냐 maximum이냐 least action principle이냐 maximal action principle이냐는 라그랑지안을 t-u로 정의를 할 거냐 u-t로 정의를 할 거냐가 결정을 합니다. 정의라서 그냥 저기 사람들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냥 정의를 하면 돼요. 어쨌든 결과는 똑같아요. 네. 근데 컨벤셔널하게 t-u로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액션이 미니마이즈가 되는 쪽으로 패스를 잡는다 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그래서 믹스드 액션 프린시플이라고 해요. 뭔가 오묘합니다. 예. 액션이라는 물리량은 조금 와닿지 않을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L이 뭐예요? L은 에너지고요. 에너지를 시간에 대해 적분한 겁니다. 에너지 곱하기 시간. 이런 물리량은 여러분들 아직 처음 볼 겁니다. 에너지 곱하기 시간. 줄, 세컨. 그죠? 에너지가 줄이고 시간이 세컨이죠. 줄 세컨에 해당하는 유닛이 뭐가 있죠? 없거든요. 이 줄 세컨이 여러분들 나중에 양자역학 가면 플랑크 컨스탄트가 바로 줄 세컨의 그 단위를 가집니다. 6.626 곱하기 11-34승 줄 세컨일 거예요. 이 플랑크 컨스탄트가 양자역학에서는 어떤 굉장히 중요한 단위가 됩니다. 네, 신기해요. 이 양자역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 플랑크 컨스탄트가 가지는 이 디멘전 줄 세컨이 별게 아니고 클래시컬 메케닉스에서 말하는 그 액션에 해당해요. 그래서 이 둘 사이에는 굉장히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양자역학을 제대로 배우려면 클래시컬 메케닉스를 제대로 알아야 돼요. 그 중에서도 이 해밀턴 프린시플을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양자역학 어디서 흘려 들은 사람들 먼저 수강을 했거나 아니면은 좀 들춰봤던 친구들 해밀토니안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해밀토니안 H는 두 번 미분하고 어쩌고 저쩌고 해서 이걸 슈레딩거 이퀘이션으로 쓰고 그러죠. 그럴 때 해밀토니안 H가 바로 이 해밀턴 같은 사람입니다. 예, 사실 해밀턴은 클래시컬 메케닉스에서 먼저 나옵니다. 자, 오케이. 그래서 아주 간단한 예부터 시작해 볼게요. 보통 이게 제가 대학생 때 처음 이 해밀턴 프린시플을 듣고 뭐지? 틀린 말은 아닌데 와닿지가 않는데 이런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해밀턴 프린시플이나 이런 라그랑지안 메케닉스는 문제를 그냥 많이 풀어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손이 익숙해져 가지고 그 의미가 느껴지도록 느껴져야 돼요. 머리로 안다는 거는 모자르고요. 여러분들이 메케닉스를 느끼는 경지까지 이르기를 바랍니다. 자, 1D 하모닉 오실레이터 우리 앞에서 계속 풀었죠?
여기에 m이라는 게 k라는 컨스턴트, 스프링 컨스턴트에 대해서 달려 있어요. 오케이? 자, 그래서 x축 방향이 이 원디멘셔널 하모닉 오실레이터죠. 그래서 x 방향으로 시간에 따라서 어떻게 움직이는가? 이게 바로 이 물체가 가질 패스입니다. 그러니까 공간상에서의 패스는 x와 y축이 있는 이런 2D 평면상에서 이런 패스가 y 오버 x잖아요. 그죠? 이게 공간상의 패스예요. 그러니까 경로. 그죠? 근데 가로축이 시간이고 세로축이 x인 경우를 한번 봅시다. 그죠? 이거는 뭐예요? 시공간이죠. 시공간. 시간과 공간이 만들어내는 공간. 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움직인다는 건 뭐예요? 이 물체가 이런 x축, y축, 공간에서 봤을 때는 y축은 값이 없죠. x축으로 처음에는 여기 있다가 그 다음에 늘어났다가 줄어들었다가 다시 늘어나는, 그렇죠? 시간에 따라서 파티클이 여기 있다가 일리 갔다가 일리 갔다가 다시 가는 이런 움직임을 이 시공간에서 나타내는 게 이거예요. 그래서 이 시공간에서의 패스가 바로 x 오버 t죠. 그죠? 이 패스가 바로 이 우리가 앞에서 계속 풀었던 이 x 오버 t예요. 라그랑지를 한번 써볼게요. 키네틱 에너지 뭐예요? 2분의 1 m x 다 제곱. 포텐셜 에너지 뭐예요? 2분의 1 kx 제곱이죠. 그럼 포텐셜 에너지를 빼주면 2분의 1 kx 제곱 이렇게 되죠. 자, 이게 라그랑지안이에요. 그러면 오일러 이퀘이션을 써볼까요? 이렇게 되죠. 이 자연은 리스트 액션이 되도록 움직인다. 근데 리스트 액션이 되는 조건이 뭐다? 오일러 이퀘이션이 만족할 때다. 그러면 오일러 이퀘이션은 이렇게 된다. 그러면 x에 대해서 한번 미분하면 앞에 있는 게 kx로 나오고, 그 다음에 x 닷에 대해서 미분하면 이게 mx 닷인데 그거를 한 번 더 미분하니까 마이너스 mx 더블 닷이죠. 이게 0이다. 그러면 mx 닷은 마이너스 kx 닷. 뭐예요? mx 닷이 뭐예요? f죠? 그러니까 f는 mx 닷, ma인데 그게 마이너스 kx 닷. 이게 여러분들 앞에서 이 스프링 문제를 풀 때 f는 ma식을 이런 식으로 쓰죠. 그죠? f는 ma를 쓰고 여기서의 힘은 뭐다? 외력은 이 스프링의 복원력. x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반대 방향으로 큰 힘이 가해지니까 그 비례상수가 k인 스프링 컨스탄트인 어떤 힘 마이너스 kx가 가해진다. 그래서 mx 더블 닷은 마이너스 kx다라는 equation of motion, 모션의 이퀘이션을 씁니다. 이게 뉴턴이안 미케닉스에서 쓰는 이퀘이션 오브 모션이고요. 완전히 다른 비로 라그랑지안 미케닉스에서는 라그랑지안을 이렇게 정의를 하면 그 라그랑지안을 넣은 오일러 이퀘이션을 풀면 그게 바로 뉴턴이안 미케닉스에서의 이퀘이션 오브 모션으로 간다. 똑같은 문제를 다른 방식으로 푸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실제 예를 들어가면서 우리가 계속 제가 하고 싶은 거는 뉴턴이안 미케닉스랑 라그랑지안 미케닉스랑 똑같은 미케닉스다라는 거를 계속 컨빈스를 해주고 싶은 상황입니다. 오케이. 자, 스프링 문제를 풀었으니까 펜듈럼 문제도 한번 라그랑지안 미케닉스의 언어로 한번 써볼까요? 자, 근데 그 전에 우리 라그랑지안 미케닉스에서는 이런 어떤 내가 원하는 코디네이트를 마음대로 잡아도 돼요. 그걸 우리가 generalized coordinate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x coordinate, y coordinate, x 좌표, y 좌표 이런 식으로 하는 걸 뭐예요? 이게 카르테시안 코디네이트죠. 또는 r 세타로 잡는
이게 거리가 r이고 그게 이제 x, 이 호리젠털 방향과 이루는 각도가 세타다. 그래서 x, y로 좌표기를 잡을 수도 있고 r 세타로 잡을 수도 있어요. 3D면 r 세타 파이가 되고 x, y, g가 되고 뭐 그렇죠. 또는 cylindrical 코디네이트에서는 r 세타 z 뭐 이렇게 잡기도 하죠. 근데 이런 몇 가지 되는 이름들이 있는 코디네이트를 써도 되지만 더 일반적인 코디네이트를 잡아도 됩니다. 예를 들어서 빗면을 굴러 내려가는 빗면을 굴러 내려가는 원에 대해서 한번 보면 이 원이 회전한 각도를 세타라고 하고 이 빗면 방향으로 이동한 거리를 y라고 하면 이런 시스템을 기술하는 코디네이트는 y 세타 이렇게 기술해도 돼요. 굳이 x, y 이렇게 기술 안 해도 됩니다. 오케이? 근데 잘 보면 사실은 y는 r 세타죠. 그러니까 사실은 세타를 몰라도 y만 알아도 얼마나 미끄러지는지만 알아도 이 전체 시스템을 기술할 수 있는 충분한 코디네이트가 됩니다. 자, 그래서 두 가지 옵션이 있어요. 옵션 1은 뭐냐면 그냥 코디네이트 y 세타를 쓰고 거기에 더해서 constraint가 있다. 이 시스템엔 constraint가 있는데 어떤 constraint냐 하면 이런 g라는 펑션을 이렇게 정의를 하면 이게 항상 0이어야 되는 constraint가 있다. 자, 이렇게 써도 되고요. 그러니까 두 개의 코디네이트, 그러니까 2차원이죠. 제너럴한 2차원인 거죠. 두 개의 인디펜던트 베리어블이 있으니까, 인디펜던트 베리어블이 아니고 두 개의 변수가 있으니까 y랑 세타가 있는데 이런 좌표계에서 이 문제에 한해서는 이런 컨스트레인트가 존재한다. 이렇게 잡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그냥 이 문제에서 이 문제를 기술하는데 세타 하나면 충분하다. 코디네이트를 잡을 때 이렇게 잡고 y라는 거는 그냥 r 세타다. 이렇게 놓고 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옵션 1은 자유도를 좀 더 주는데 자유도를 주는 대신에 컨스트레인트를 하나 집어넣는 거고요. 옵션 2는 그냥 자유도를 애초에 없애버리는 거예요. 불필요한 자유도는. 이런 식으로 꼭 시스템을 기술하는데 R, X, Y, 뭐 R 세타 이렇게 이런 코디네이트 시스템을 쓸 필요가 없고요. 이런 시스템을 써도 돼요. 그냥 원하는 대로 쓰면 됩니다. 봅시다. 펜듈럼 같은 경우 이게 세타죠. 네. 이렇게 L 코사인 세타고 dt라는 시간이 흘렀을 때 뭐 d 세타라는 각도만큼 움직이겠죠. 그럼 거리 ds, 변위 ds는 l d 세타죠. 그러면은 그 순간 속도는 l 세타 다시겠죠. 오케이? 그리고 그때의 높이는 l 코사인 세타가 될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운동 에너지가 뭐예요? 2분의 1 m 속도 제곱 l 세타 닷을 제곱한 거죠. 그리고 마이너스 위치 에너지 이 높이를 0이라고 잡을까요? 뭐 어디를 0이라고 잡아도 상관없죠. 이 레벨에서의 위치 에너지 0이라고 하면 이게 L 코사인 세타의 mg를 곱한 만큼 네거티브 포텐셜 에너지를 가지겠죠. mg L 코사인 세타. 자, 이게 위치 에너지입니다. 거기에 이렇게 써지겠죠. 오케이?
2분의 1 ml 제곱 세타 닷 제곱 플러스 mgl 코사인 세타. 자, 라그랑지아는 이렇게 써집니다. 이때 이 시스템을 기술하는 변수 뭐였어요? 세타였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거는 이 세타의 시간에 따른 세타예요. 이게 이 문제에서의 패스예요. 경로. 그죠? 그래서 이 라그랑지안에 대한 이 오일러 이퀘이션은 이렇게 써야겠죠. 세타가 디펜던트 베리어블이 뿌리고 시간이 인디펜던트 베리어블인 겁니다. 그러니까 다이나믹스에서는 이름에도 나와 있지만 다이나믹스가 뭐예요? 시간에 따른 다이나믹, 이게 뭐 그리스에서 왔나? 하여튼 뭐 어원이 있을 것 같은데 다이나믹의 그 다이나믹은 뭔가 시간에 따른 변화, 뭐 시간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름 자체에서 이미 인디펜던트 베리어블은 시간으로 보자는 문제를 다이나믹 문제라고 정의를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항상 시간이 인디펜던트 베리어블이 되는 겁니다. 자, 계산을 해보면 세타에 대해서 미분하면 마이너스 GL 사인 세타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D세타로 한번 미분하면 ML 제곱 세타 닷 이것이 0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식을 정리를 하면 오른쪽 세타 다시 나오고 마이너스를 같이 하고 앞에 있는 ML 제곱을 나눠주면 이렇게 정리가 되죠. 자, 이게 앞에서 구했던 이퀘이션은 모션과 똑같죠? 오케이. 됐습니다. example을 계속 풀어가면서 조금씩 감을 잡아봅시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 많이 하는 X축, Y축 코디네이트에서 물체가 날아가는 거예요. 슝! 뭐 어떻게 날아가요? 이 날아가는 물체가 받는 유일한 힘은 아랫방향으로 G라는 가속도의 중력 가속도를 받습니다. 자, 이런 시스템, 날아가는 시스템, 뭐 포물선 운동을 하겠죠. X방향으로는 정속 운동을 할 거고 Y방향으로는 아래쪽으로의 가속 운동을 할 거예요. 물론 이니셜 벨로시티가 위쪽으로 있다면 그 벨로시티가 점점 줄다가 0이 돼서 최고 높이에 도달했다가 시간에 따라서 점점 아래로 향하는 어떤 포물선 운동을 하겠죠. 자, 그런 상황을 한번 봅시다. 근데 그런 시스템을 카르테시안 코디네이트로 한번 봅시다. x, y. 그러니까 키네틱 에너지는 x 닷 제곱 플러스 y 닷 제곱이에요. 그리고 포텐셜 에너지는 mgy예요. 그래서 라그랑지안은 이렇게 쉽게 써집니다. 그래서 자, 우리는 지금 뭐냐 하면 두 개의 디펜던트 베리어블이 있는 거예요. x와 y가 각각 디펜던트 베리어블이고 인디펜던트 베리어블은 시간.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 이 x의 시간 디펜던스, y의 시간 디펜던스예요. 이게 두 개의 디펜던트 베리어블이 있을 경우에 대한 거죠. 자, 그때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앞에 6장 기억이 안 나는 사람은 6장으로 돌아가서 한번 살펴보세요. 각각의 디펜던트 베리어블에 대한 오일러 이퀘이션을 쓴다고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x에 대해서 오일러 이퀘이션을 쓰고요. 이게 0이 돼야 되고요. y에 대해서도 오일러 이퀘이션이 성립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퀘이션이 두 개가 나와야 돼요. 왜냐하면 모르는 게 두 개가 있으니까.
당연한 얘기죠. x에 대해서 미분을 하면 없죠. 0 마이너스 dt분의 dmx 다 0 x 더블 닷은 0. 얘는 뭐예요? 마이너스 mg 마이너스 my 더블 닷은 0 y 더블 닷은 마이너스 g. 다 풀었습니다. 그러니까 x 방향으로는 가속도가 없는 운동을 한다. 등속 운동을 하겠죠. y 방향으로는 가속도가 마이너스 g인 운동을 한다. 예. 다 예상하는 그런 결론이었습니다. 자, 이런 스프링 문제, 그다음 펜듈럼 문제, 그리고 포물선 문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해봤는데, 라그랑지안 미케닉스로 풀어도 결국에는 똑같은 이퀘이션 오브 모션을 얻었죠. 그러니까 뉴토니안 미케닉스 F는 ma를 가지고 쓰는 이퀘이션 오브 모션이나 라그랑지안 미케닉스에서 라그랑지안을 정의를 하고 그에 대한 오일러 이퀘이션을 써서 정리를 하면 결국에는 똑같은 이퀘이션으로 도달합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두 가지 다른 방식으로 푸는 거예요. 그냥 딱 봐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그냥 뉴토니안 메케닉스로 푸는 게 훨씬 쉬워요. 그냥 직관적으로 한 번에 그냥 식이 써지는데 뭐하러 이거를 위치 에너지가 뭐고 운동 에너지가 뭐고 오일러 이퀘이션을 써가지고 막 미분을 해가지고 정리를 해서 결국에 똑같은 결과를 얻을 거면서 뭐하러 이런 노동을 하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맞아요. 어떤 문제에 대해서는 뉴토니안 미케닉스로 푸는 게 쉽고요. 어떤 문제에 대해서는 라그랑지안 미케닉스로 푸는 게 쉬워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뉴토니안 미케닉스에서 풀었던 문제들은요. 대부분 뉴토니안 미케닉스에서 풀기 쉬울 정도로 굉장히 쉬운 문제들만 다룬 거예요. 문제가 조금씩 어려워지고 베리어블이 하나씩 늘어나면 뉴토니안 미케닉스에서 직관적으로 이퀘이션 오브 모션을 쓰기 어려워지기 시작합니다. 직관적으로 쓰기가 힘들어져요. 그럴 때는 이건 굉장히 복잡한 문제구나. 차근차근 하자. 자, 키네틱 에너지는 어떻게 되지? 포텐셜 에너지는 어떻게 되지? 그럼 라그랑지안이 이거네. 그럼 그거를 오일러 이퀘이션으로 쓰면 쭉쭉쭉 이퀘이션 오브 모션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키네틱 에너지와 포텐셜 에너지만 잘 구하면 아무리 문제가 복잡해도 이 둘만 잘 구하면 이퀘이션 오브 모션은 그냥 수학적으로 그냥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거기에 뭐 삼각함수가 있어가지고 복잡해지든 뭐 어쨌든 그런 테크니컬한 이슈는 있지만 직관이 사실 그리 필요하지는 않아요. 라그랑지안 미케닉스를 사용하게 되면 그런 예들은 뒤에서 차차 다뤄 볼게요. 얘기가 좀 길었는데 자 똑같은 문제를 이런 포물선 문제를 XY 좌표에서만 나타낼 수 있는 게 아니고 아까도 말했지만 좌표는 우리 마음대로 그냥 잡아도 피직스는 똑같아야 돼요. 그래서 한번 폴라 코디네이트로 잡아볼게요. 폴라 코디네이트에서 거리 이 r과 세타로 잡히죠. 이 높이는 r 사인 세타고요. 그죠? 그다음에 이게 r이 dr만큼 바뀌면 이게 이만큼 늘어나고 세타가 d 세타만큼 바뀌면 이게 이만큼 늘어나죠. 그러니까 r이 dr만큼 늘어나면서 세타가 d 세타만큼 늘어나면 이 포인트는 어디 가겠어요? 여기가 있겠죠. 자, 그러니까 요게 dr이고 요게 뭐예요? r d 세타죠. 그러니까 요건 뭐예요? 루트 dr 제곱 플러스 r 제곱 d 세타 제곱이죠. 네. 요게 ds예요. 그래서 ds의 제곱은 dr 제곱 플러스 r d 세타의 제곱이에요. 근데 속도의 제곱은 이 결국은 2분의 1 m v 제곱이니까 어차피 우리가 필요한 건 v 제곱이거든요. v 제곱은 뭐예요? t분의 ds를 제곱한 거겠죠. dt분의 ds. 그러면
dt분의 dr을 제곱하고 r dt분의 d 세타를 제곱하고 그래서 r 닷 제곱 플러스 r 제곱 세타 닷 제곱 그러니까 위치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v 제곱인데 2분의 1 m r 닷 제곱 플러스 r 제곱 세타 닷 제곱 그리고 위치 에너지는 mg r 사인 세타 그래서 라그랑지아는 2분의 1 m r 닷 제곱 플러스 r 제곱 세타 닷 제곱 마이너스 mg r 사인 세타 자, 그래서 우리의 디펜던트 베리업은 r과 세타고 결국 우리가 r과 세타의 시간에 따른 경로 이걸 구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각각에 대한 오일러 이퀘이션 두 개를 써야겠죠. 먼저 r에 대해서 써보면 이렇게 되겠죠. 0. 그러니까 이게 mr 세타 닷 제곱 그죠? r이 여기 있으니까 그리고 여기도 있죠. 마이너스 mg 사인 세타 이게 마이너스 r 닷 더블 닷 이렇게 돼요. 그래서 r 더블 닷 마이너스 r 세타 닷 플러스 g 사인 세타 자, 이렇게 되고요. 다음에 세타에 대해서도 뭐 똑같이 오일러 이퀘이션을 쓸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써서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하면 어떤 식이 나오냐? r 제곱 세타 더블 다 플러스 2rr 다 세타 다 플러스 gr 코사인 세타 라는 이퀘이션 오브 모션이 두 개가 나옵니다. 자, 오, 굉장히 어렵게 보이죠? 예, 이걸 풀 생각은 없고요.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코디네이트를 잘못 정하면 풀어야 될 2차 방정식이 굉장히 복잡해질 수도 있다 라는 걸 얘기해 주고 싶었던 겁니다. 자, 여기서 이퀘이션 오브 모션이 더 간단해질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 커플드 세컨 오더 디퍼런셜 이퀘이션을 풀어야 되는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폴라 코디네이트를 잡아버리니까 수학적으로 풀어야 되는 이퀘이션이 굉장히 복잡해졌고요. 반대로 카르테시안 코디네이트를 잡아니까 2차 미분 방정식이 아주 굉장히 심플한 폼을 가지게 됐습니다. 네. 이 원흉은 사실 따지고 보면 뭐냐 하면 포텐셜 에너지에 r과 세타가 둘 다 들어갔었어요. 가지고 식이 복잡해진 거였죠. 네, 앞에서는 포텐셜 에너지 x, y 중에 y만 있기 때문에 x로 미분했을 때 0이 나와서 식이 굉장히 간단해졌는데 이 폴라 코디네이트를 잡을 때는 포텐셜에 두 개의 베리어블이 둘 다 들어가 있어서 식이 막 꼬이고 꼬일 수밖에 없었어요. 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런 문제는 카르테시안 코디네이트를 잡고 푸는 게 더 쉽다. 물론 폴라 코디네이트를 잡아서 굉장히 복잡한 이퀘이션 오브 모션을 얻어서 이거를 굉장히 어렵게 풀어낸다 한들 결국에는 똑같은 파티클의 모션이 그려질 겁니다. 예, 해보진 않았지만 그래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해주고 싶은 말은 뭐냐 하면 코디네이트를 잘 잡아야 된다. 어떻게? 그냥 직관적으로.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포텐셜에 여기는 변수 두 개 중에 하나밖에 안 들어가는데 R세타를 잡으니까 둘 다 들어가네. 식이 복잡해지겠네. 이걸로 하지 말자. 포텐셜 에너지 하나의 최소한의 베리엄만 들어가도록 한번 코디네이트를 잡아보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나름대로의 코디네이트를 잡아가도 됩니다. 네. 그래도 나오는 피직스는 똑같아야 되니까요. 코디네이트에 디펜던스가 있으면 안 되니까. 자, 오늘은 여기까지 일단은 할게요. 오늘 그 해밀턴 7장 첫 번째 시간이었는데요. 굉장히 중요한 개념들을 오늘 다 배웠습니다. 맨 처음으로 돌아가면 결국에 우리가 지금까지 말했던 이퀘이션 오브 뉴턴이언 미케닉스에 대응하는 펑셔널이 뭐냐 해서 라그랑지안을 찾아냈어요. 그 라그랑지안의 적분 값인 S를 액션이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액션이 익스트리멈 값이 되도록 패스는 정해지던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6장에서 배운 거죠. S가 미니멈이 되도록 또는 맥시멈이 되도록 패스가 정해집니다. 그 패스는 뭘 따라야 되냐? 그 패스를 따라야 되는데 그 패스를 구하는 방식이 오일러 이퀘이션을 푸는 거였죠. 근데 L을 키네틱 에너지 마이너스 포텐셜 에너지로 잡으면 그 오일러 이퀘이션이 놀랍게도 자연스럽게 뉴토니안 메케닉스로 똑같은 폼을 가진다. 오케이? 근데 우리 뉴토니안 메케닉스는 자연을 잘 기술하는 걸 잘 알고 있죠. 자, 그렇게 해서 다시 돌아가면 라그랑지안의 타임 인테그레이션이 미니멈이 되도록 이 자연계는 움직인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게 바로 해밀턴 프린시플입니다. 그리고 이런 least, minimum principle이라고 보통 하죠. 그러니까 빛은 가장 단거리로 움직일 거다. 왜냐? 항상 직선으로 움직이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알렉산드라인가? 예, 저 기억 하여튼 굉장히 고대에 빛은 항상 직선 운동을 하더라. 그렇다는 얘기는 빛은 가장 짧은 경로로 가려고 하는구나. 경로를 미니마이즈 하는 식으로 움직이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나중에 서로 다른 굴절률을 가진 물질을 통과할 때 빛이 굴절하는 걸 보고 가장 짧은 경로로 가는 건 직진인데 왜 굳이 긴 경로로 꺾이지? 굴절률이 달라지면 빛의 속도가 달라지는구나. 그럼 결국 이 경로는 뭐냐? 가장 짧은 시간으로 갈 수 있는 경로구나. Least Time Principle이 탄생이 됐죠. 그렇게 해서 더 제너럴한 그때까지 나온 상황을 더 포괄할 수 있는 더 제너럴한 이론이 나오는 과정에서 바로 이 액션이 미니멈이 되도록 자연계는 움직이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해밀턴이. 그래서 그의 이름이 길이 남고 있어요. 오케이, 오늘은 여기까지 할 거고요. 질문이 있으면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언제든지 이메일로 물어봐 주길 바랍니다. 제가 그러지 않으면 이 속도라면 이 책을 다 나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 좀 아리까리한데 이런 부분이 좀 아리까리합니다 라고 이메일로 보내주면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좀 하면서 다른 학생들도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아리까리하면 친구들도 다 아리까리 할 테니까. 자, 오늘 수고하셨습니다.